김어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야당 입장은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거죠. 해명도 부족하고 그 역량도 의심된다는 겁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표면적 이유가 무엇이든 새 정부에 끌려만 다닐 수 없다는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천명하고자 하는 그 입장은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이해가 갑니다. 제가 갑갑한 건 언론입니다. 여야가 그렇게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며 격돌하는 건 한편으로 당연한데, 그런데 후보 역량을 문제 삼는 정치권 공세, 외교부 노조와 전직 장관들이 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외교부 구성원과 전직 장관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죠. 그럼 강 후보의 어떤 자질 때문에 그랬는지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닌가요? 야당 목소리를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파적, 정치적 주장 전달 말고 해당 분야 공직자, 전문가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를 내면 그 역시 각 정파의 정치적 주장과 비슷한 무게로 함께 전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여야의 입장 말고 언론의 입장도 따로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여야 그리고 언론의 입장까지 더해져서 국민들로 하여금 후보의 자격과 자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토록 한다. 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땠어요? 없어졌던 이름을 찾아줬습니다. 이알류라고요. 없어졌던 이름. 이 코너의 제목이 뭐였는지. 네. 네. 양지열 변호사 이번 주 한번 나오겠죠. 네. 나오기 전에 그 코너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자, 일주일간 제가 한국 뉴스로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가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발탁됐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지명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임명됐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선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인문학적 정보라고 불렀었는데 또 최근에 인선 쭉 보면서 어떤 넓은 의미의 문민 통제? 저는 그런 단어를 떠올렸는데 원래는 이제 군대를 군인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선출된 민이 통제한다. 모든 민주국가의 운영 원리죠. 근데 이번에 사드 보고가 누락된 것도 군에 대한 이런 문민 통제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 징후를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 인사를 보면 문민 통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제 엘리트 전문 집단 출신들이 독점하던 조직 있잖아요. 군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고 소위 고시 출신들이 지배하는 부처들도 있고. 근데 그쪽 출신이 아닌 인사로 그런 통제를 하겠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인사가 이 문민 통제의 어떤 확장 개념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조국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습니다. 아예 사시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법조인 출신이고. 예. 강경화 후보도 비외무고시 출신이고 그리고 이 국방장관 후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도 비육사 출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제 군에 대해서는 이제 비육사 출신이긴 하지만 군 출신이긴 하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성 국방장관이 많아요. 예, 그렇죠. 아주 많습니다. 예. 한두 명이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는 군 출신이 아닌 아예 예를 들어서 유럽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군이 강한 나라들이죠. 다 국방장관이 여성이에요. 예.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은 그나마 여성 대령 출신인데 나머지는 군 출신도 아니에요. 여성들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경화 그 후보 관련해가지고 남성
후보가 낫겠다고 그런 한 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국방을 잘하는 남성의 외교장관을 해야 돼요. 여성 의원의 이야기죠.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에요. 그런데 국방장관이 여성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게 스페인 국방장관이었던 분. 그분이 임신을 한 채로 군 사열을 받았죠. 예,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예. 유명한 문민통제 상징적인 장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예, 몰랐네요. 예.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예. 근데 어쨌든 취약했던 이 문민통제 개념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인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새로 발표한 인선 중에 그 문제가 될 전력들도 공개했죠? 네, 이번에도 먼저 공개했습니다. 청와대가 장관 인선 발표하면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물론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은 이제 뭐 위장 전입이다, 뭐 혹은 논문 표절, 뭐 자기 표절도 있고, 뭐 출처 표시가 제대로 없다 이런 거 또는 이제 부동산 했는데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음주운전 전략은 제가 보기엔 대중들의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안 좋은 중요한 하자죠, 사실은. 네, 술 먹고 운전대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뭐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뭐 사고 피해가 전혀 없어도 사실상 방송에 퇴출됐던 연예인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 하자를 넘어서는 자질, 자격,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글쎄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분위기가. 자, 이런 하자가 먼저 공개됐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 그리고 다음 또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네, 차관 인사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일요일 거쳐서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콕 찍었던 노태강 전 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죠. 예.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상징을 다루는 솜씨가 다시 한번 발휘됐다고 저는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누가 있던 자리입니까? 여기가. 김종 전 차관이 있던 그렇죠. 자리죠. 최순실 씨의 손발로로 했던 김종 2차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콕 찍어서 바로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됐던 윤석열 검사가 부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최순실 씨 민원이었죠. 네,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했던 말하자면 자기 역할을 굉장히 강직하게 했던 공무원이었던 거죠. 네, 공직자로서 자기 역할 했던 거에 불과했는데도 네. 찍혔던 거죠. 고생하다가 다시 원대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필 규정의 서사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뭐 그런 기감, 사례, 네. 모델, 그런 서사를 만들어가는 중이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다음 세대가 배우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필요했었는데 역시 상징을 다루는 솜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 한 분을 그 자리에 인선함으로 해서 노리는 효과가 그런 거겠죠. 예. 상징적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연설과 높은 국정 지지를 바탕으로 강경화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는 물론이고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 이 문제는 일단락됐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강경화 후보는 언론이 지금까지 전달했던 내용 후보에 대한 그 이상으로 이 전문가 영역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전 처음 했어요. 왜냐면은 그 여당이 장관 후보를 지명했는데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건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는데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안부 관련 단체나 여성단체, 뭐 국제구호단체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국제구호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하고의 관련도 있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외교부 노조가 정부 부처의 공무원 노조가 특정 후보를 저 사람이 우리 수장으로 적임자다. 혹시 낙마하면 안 되겠다. 걱정돼서 나서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정말 이례적입니다. 네. 이례적인 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렇죠. 처음 봅니다. 외교부 조직에 활력 넣어줄 순혈주의 타파해야 한다면서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내부 구성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저 사람이 우리 장관이었으면 좋겠다고 지지 선언을 하는 경우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그러니까 93년인가요? 예, 이명박 정부까지입니다. 이번에 지지 선언한 장관. 그렇죠. 지금은 장관이 예, 윤명세 장관은 빠졌거든요. 현직이니까. 그리고 유엔에서 강경화 후보 상관이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외교부 장관 전원이에요. 전원. 그렇죠. 10명이요.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가 지지 성명 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 전원이 강경화 후보가 차기 외교부 장관, 뭐 예를 들어서 송민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각을 아주 제대로 세웠잖아요. 네, 대선 캠프 때 굉장히 크게 각을 세웠어요. 심지어 고발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장관 전원이 특정 후보의 지지 성명을 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헌정사에서 전무했고 앞으로도 후무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질이 부족하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랬더니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던 외교부 장관 10명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현직 구성원 전직 장관들이 전부 나서서 이 사람을 장관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여하간 여야 공방도 전달해야 되는 거고 의혹도 중개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죠. 사실 언론의 역할이 여기서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왜 외교부 전문가들이 나섰는지 전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걸 안 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다. 언론의 직무유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외교부의 노조 연결해서 왜 그런 성명을 냈는지 민의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임사에는 반성이 없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로 사표를 쓰진 않았지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좌천당한 유상범 창원지검장도 있는데 유상범 창원지검장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 날 지난 9일 이임식에서 결코 부끄러움 없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했기에 의연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저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한 주 이상이죠. 2주간 강경화 후보에 대한 논란이 거의 언론에, 큰 토픽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검찰의 고검장급이 이렇게 한 번에 4명입니까? 네. 네, 4명이요. 한 번에 날아가는 거는 최초의 일이에요. 네. 대단히 고강도의 인적 청산이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강경화 후보 논란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크게 취급되지 않고 있네요. 고검장급 4명이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시. 검찰에서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과거에는. 자기들끼리 회의도 있고 막 검찰의 반발도 있고 없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없는 거예요. 대단히 고강도의 인적 청산이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것도. 자,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돈봉투 만찬 관련해서 김영란법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주말에 몰래 조사받고 갔다고 또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요. 조용히 조사받고 갔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조용히 처리되고 있어요. 모든 게. 검찰 내부의 인적청산과 관련된 계획이 굉장히 조용히 처리되고 있다. 특이한 현상입니다. 주목할 만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제 다음 뉴스를 하기 전에 지부장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렇군요. 외교부 노조? 예. 민의로 하기로 했죠? 예. 네. 본인이 진행을 하고 그래요? 제작진들이. 죄송합니다. 제작진들이. 예. 메시지를 시그널을 넣었군요. 보내셔서요. 네. 빨리 하라고. 네. 김호준 정신없다고. 죄송합니다. 자, 미니 인터뷰. 좀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외교부 공무원 노조에서 강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외교부 지부의 한상구 지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상구입니다. 네, 우선 이 국가공무원 노조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기재부, 경찰청 등 26개 중앙부처 소속 지부 2만 5천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내 유일의 노동단체입니다. 외교부 공무원노조도 그중에 한 지부로서 2006년 설립 신고되었고요. 네. 조합원은 지부장님 카톡 좀 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조합원은 외부 영사직과 일반직 전 직렬에 걸쳐서 한 2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최상위 단체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한 15만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노조인데, 그런데 이 외교부의 공무원 노조가 장관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성명을 낸 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데 최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 왜 이렇게 직접 성명까지 낸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지지 성명은 극히 드문 일이고 외교부 논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외교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조직 문화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 구성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인재라고 보신 건데.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조직 문화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조직 문화 혁신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내부 치부를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고시 특정 대학, 남성 중심,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운영이 지금 몇 년 동안 그래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조직 운영은 권위적이고 소통에 취약하며 결과도 빈약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상명하달식의 의사 전달 구조 속에서 밤늦도록 쉴도 없이 일에 파묻혀 지내지만 주요 현안에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 의하면 강 후보자는 탈권위적이고 소통과 대면 보고를 중시하며 부하 직원들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아는 외교부 개혁의 적임자로 구성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는 강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런 평가도 받았고 들었고 그래서 외교부 구성원들은 이 인물이라면 지금까지 외교부 순혈주의를 개혁하는데 적임자라고 내부 구성원들이 판단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재가 이제 정쟁을 통해서 낙마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절박감 같은 게 구성원들 사이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외교부 장관으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하여튼 의문 제기에 앞서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몇 가지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장장 한 13시간이 넘는 시간을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 취조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검증이라며 정책 질문하는 경우에도 소위 낚는 질문을 퀴즈처럼 던지면서 후보자가 답변을 머뭇거리거나 신중함을 보이면 능력 없음, 소신도 비전도 없으므로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야당이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 거부를 공직 후보자 인준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쟁의 수단화시키는 것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에서도 유엔에서도 늘 중용되고 사랑받아온 인사입니다. 유엔도 그 어느 무대보다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강경화는 코피 아난, 반기문, 최근 구테레시 등 3대에 걸친 사무총장에게 중용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구테레시 현 사무총장은 강 후보자에게 인수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사무차장급인 정무특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자신을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녀가 아프리카 시리아의 그 인권유린 현장을 누리면서 문제를 해결해온 모습은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제 그녀가 은발을 날리며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간 듯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외교부 직원들은 가지고 있는지.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외교부 직원들을 대변해서 이 강경화 후보에 대한 어떤 외교부 직원들의 기대를 방송에서 전해주시면요. 짧게 전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예. 간단히 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강경화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와 외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국민 직접 소통하고 세계를 무대로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따뜻함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자입니다. 외교부가 더 이상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라 열린 조직, 집단 무기력에 빠진 조직이 아니라 당당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보를 마다하고 마지막 공직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돌아온 강경화 후보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울림이 있었기에 저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전직 외교 장관들 그리고 30여 여성 단체 등 다수의 사회 단체에서도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를 포함해 외교부 2,200명의 직원들이 강경화 후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로 그를 외교부 수장으로 원하고 있다는 말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상구 외교부 지부 지부장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회.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네요. 네. 네. 그렇군요. 외교 내에서는 이미지가 좋군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목 한두 줄 정도 읽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마크롱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 의원 뽑는 총선 진행 중인데 70% 이상 석권한다고. 70%요? 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을 뽑고 바로 총선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대선 직후에 총선이 있었다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콕 찍었던 노태강 전 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인사죠. 네.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이게 상징을 다루는 솜씨가 다시 한번 발휘됐다고 저는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누가 있던 자리입니까? 여기가. 김종 전 차관이 있던 그렇죠. 자리죠. 최순실 네. 씨의 손발로로 했던 김종 2차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콕 찍어서 바로.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저천됐던 윤석열 검사가 부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최순실 씨 민원이었죠. 네.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했던 말하자면 자기 역할을 굉장히 강직하게 했던 공무원이었던 거죠. 네, 공직자로서 자기 역할 했던 거에 불과했는데도 네. 찍혔던 거죠. 고생고생 하다가 다시 원대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필 규정의 서사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뭐 그런 기감, 사례, 네. 모델, 그런 서사를 만들어가는 중이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다음 세대가 배우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필요했었는데 역시 상징을 다루는 솜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 한 분을 그 자리에 인선함으로 해서 노리는 효과가 그런 거겠죠. 예. 상징적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연설과 높은 국정 지지를 바탕으로 강경화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는 물론이고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 이 문제는 일단락됐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강경화 후보는 언론이 지금까지 전달했던 내용, 후보에 대한 그 이상으로 이 전문가 영역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전 처음 했어요. 왜냐면은 그 여당이 장관 후보를 지명했는데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건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김어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야당 입장은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거죠. 해명도 부족하고 그 역량도 의심된다는 겁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표면적 이유가 무엇이든 새 정부에 끌려만 다닐 수 없다는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천명하고자 하는 그 입장은 동의 여부와 별개로 이해가 갑니다. 제가 갑갑한 건 언론입니다. 여야가 그렇게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며 격돌하는 건 한편으로 당연한데 그런데 후보 역량을 문제 삼는 정치권 공세, 외교부 노조와 전직 장관들이 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외교부 구성원과 전직 장관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죠. 그럼 강 후보의 어떤 자질 때문에 그랬는지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닌가요? 야당 목소리를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파적, 정치적 주장 전달 말고 해당 분야 공직자, 전문가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를 내면 그 역시 각 정파의 정치적 주장과 비슷한 무게로 함께 전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여야의 입장 말고 언론의 입장도 따로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여야 그리고 언론의 입장까지 더해져서 국민들로 하여금 후보의 자격과 자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토록 한다. 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땠어요? 없어졌던 이름을 찾아뒀습니다. 이알류라고요. 없어졌던 이름. 이 코너의 제목이 뭐였는지. 네. 네. 양지열 변호사 이번 주에 한번 나오겠죠. 네. 나오기 전에 그 코너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자, 일주일간 제가 한국 뉴스로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가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 관련해가지고 남성 후보가 낫겠다고 그런 한 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국방을 잘하는 남성의 외교장관을 해야 돼요. 여성 의원의 이야기죠.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에요. 그런데 국방장관이 여성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게 스페인 국방장관이었던 분. 그분이 임신을 한 채로 군 사열을 받았죠. 예,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민 통제 상징적인 장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예, 몰랐네요. 예.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예. 근데 어쨌든 취약했던 이 문민 통제 개념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인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새로 발표한 인선 중에 그 문제가 될
전력들도 공개했죠? 네, 이번에도 먼저 공개했습니다. 청와대가 장관 인선 발표하면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물론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은 이제 뭐 위장 전입이다, 뭐 혹은 논문 표절, 뭐 자기 표절도 있고, 뭐 출처 표시가 제대로 없다 이런 거 또는 이제 부동산 그랬는데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음주운전 전략은 제가 보기엔 대중들의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안 좋은 중요한 하자죠, 사실은. 네, 술 먹고 운전대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뭐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뭐 사고 피해가 전혀 없어도 사실상 방송에 퇴출됐던 연예인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 하자를 넘어서는 자질, 자격,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글쎄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분위기가. 자, 이런 하자가 먼저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 그리고 다음 또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네, 차관 인사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일요일 거쳐서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인사.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는데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안부 관련 단체나 여성단체, 뭐 국제구호단체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국제구호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하고의 관련도 있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외교부 노조가 정부 부처의 공무원 노조가 특정 후보를 저 사람이 우리 수장으로 적임자다. 혹시 낙마하면 안 되겠다. 걱정돼서 나서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정말 이례적입니다. 네, 이례적인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렇죠. 처음 봅니다. 외교부 조직에 활력 넣어줄 순혈주의 타파해야 한다면서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내부 구성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저 사람이 우리 장관이었으면 좋겠다고 지지 선언을 하는 경우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그러니까 93년인가요? 예, 이명박 정부까지입니다. 이번에 지지 선언한 장관. 그렇죠. 지금은 장관이 예, 윤명세 장관은 빠졌거든요. 현직이니까. 그리고 유엔에서 강경화 후보 상관이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외교부 장관 전원이에요. 전원. 그렇죠. 예. 10명이요.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가 지지 성명 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 전원이 강경화 후보가 차기 외교부 장관 뭐 예를 들어서 송민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각을 아주 제대로 세웠잖아요. 네, 대선 캠프 때 굉장히 크게 각을 세웠어요. 심지어 고발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로부터. 전직 장관 전원이 특정 후보의 지지 성명을 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헌정사에서 전무했고 앞으로도 후무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질이 부족하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랬더니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던 외교부 장관 10명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교육감 발탁됐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지명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이 임명됐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선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인문학적 정부라고 불렀었는데 또 최근에 인선 쭉 보면서 어떤 넓은 의미의 문민 통제? 저는 그런 단어를 떠올렸는데 원래는 이제 군대를 군인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선출된 민이 통제한다. 뭐 모든 민주국가의 운영 원리죠. 근데 이번에 사드 보고가 누락된 것도 군에 대한 이런 문민 통제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 징후를 읽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 인사를 보면 문민 정부, 문민 통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제 엘리트 전문 집단 출신들이 독점하던 조직 있잖아요. 뭐 군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고 소위 뭐 고시 출신들이 지배하는 부처들도 있고 근데
그쪽 출신이 아닌 인사로 그런 통제를 하겠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인사가 이 문민 통제의 어떤 확장 개념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조국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습니다. 아예 사시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법조인 출신이고 예. 강경화 후보도 비외무고시 출신이고 그리고 이 국방장관 후보 송영구 국방장관 후보도 비육사 출신. 그렇죠. 예. 그 우리는 아직 이제 군에 대해서는 이제 비육사 출신이긴 하지만 군 출신이긴 하죠. 그런데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성 국방장관이 많아요. 예, 그렇죠. 아주 많습니다. 예. 한두 명이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는 군 출신이 아닌 아예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군이 강한 나라들이죠. 다 국방장관이 여성이에요. 예. 스페인, 네덜란드, 뭐 스웨덴, 노르웨이.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은 그나마 여성 대령 출신인데 나머지는 군 출신도 아니에요. 여성들인데. 우리나라에서 강경화 그 후보